1월 1일 캐시우드 주식 추천 탑 5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기사가 하나 있어갖고 한번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보는지. 워낙 유명하시죠. 아크 인베스트에서 요즘에 이름을 굉장히 잘 날리고 있는 캐시우드 누님입니다. 아크 인베스트 창시자이면서 CEO이고요. 파운더 앤 CEO죠. 연간 리턴을 한 2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좀 혁신 그런 기업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뭐 DNA 시퀀싱이라든가 뭐 유전자 조작, 뭐 로보틱, AI, 에너지 저장, 배터리 같은 거겠죠. 그리고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기 걸려갖고. 코로나 아니에요. 아무튼 연간 20%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연간 20%를 5번 곱해보면 1.1을 5번 곱하면 그게 사실상 5년간 2배 이상이 됩니다. 2.4배 정도 나와요. 계산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캐시우드가 추천하는 종목을 5년 이상 가지면 2배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을 그렇게 추천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뭐가 이렇게 가장 큰 상승을 가질 것 같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거는 Tesla is still in the running, but I would have to say biggest upside surprises are going to come from genomic space.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도 계속 올라가고는 있긴 하지만 어, 테슬라보다는 아무래도 이 유전자 관련해서 그런 기술주들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NA 시퀀싱이라던가 AI 그리고 진 세라피 이런 것들이 융합적으로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이 될 거다.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캐세이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어, 이 파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이게 600포인트 중에 20포인트밖에 없어요. 이건 한 3% 내외인 것 같은데 굉장히 작은 포션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런 우량주들이 파마주들이 굉장히 좋은 스탁인 거는 동의를 하는데 자기들도 본인들도 예전에 많이 샀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포커스하는 건 next set of things 이런 우량주가 될 만한 종자주들을 찾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지노믹 에이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주가 가장 핫하게 될 거다 그렇게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 best stocks to buy and hold for 5 years. 5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라는 거죠. 좀 가치주 혹은 잭팟주 혹은 뭐 이노베이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들을 떤 거를 선정을 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이제 5위고요. 5위는 크리스퍼 테라퓨틱이라는 회사고요. 티커는 CRSP라고 나스닥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700밀리언 달러를 부었고 이게 올라갔고 지금은 1.3 빌리언이 되고 있어요. 엄청나네요.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저 같으면 이 정도면 팔아도 되겠는데요. 이미 2배가 됐는데 굉장합니다. 아무튼 어떤 내용인가 보면은 이제 진 테라피 중에 하나예요. 이제 크리스퍼라는 크리스퍼 캐스9이구나.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진을 이제 에디팅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체내에는 존재를 하는데 걔네들을 이제 조절을 해갖고 원하는 부분에 유전자의 사슬을 끊어내거나 뭐 방해하거나 완전히 삭제를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원하는 DNA 시퀀스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해지면은 사실상 뭐 바이오 개조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을. 근데 여기까지는 솔직히 좀 망상에 가까운 것 같고 실제로 사용이 되는 건 아마 이 정도가 아닐까. 떻게든 뭐 이니비션을 시켜갖고 이제 유전자 질병을 치료하는 데 목적으로 쓰이는 그런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좀 완전히 떼어내는 기술도 있다고 하는데 조금 무섭지 않나요? 이제 유전자를 그렇게 사람의 유전자를 막 쉽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어, 좀 개인적으로 좀 징그러운 것 같아요. 뭐 그에 따른 부작용도 좀 우려가 될 것 같고 그렇게 쉽게 막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크리스퍼 테라피우틱 에이지 이 CRSP는 종가 기준으로 153불이었고요.
최근에 좀 주춤하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시초 뭐 연초 뭐 연저점을 보면은 한 37불에서 지금 거의 뭐 4배 정도 올랐죠. 153불이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런 주식들은 순손실입니다. 주당 손실액이 3.39불이고요. 마켓캡은 굉장하네요. 바이오주답게 10빌리언 달러 정도 합니다. 굉장히 크고 뭐 이득은 아직까지는 없고 근데 미래성을 위해서 사람들이 투자한다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한 10월 정도부터 갑자기 팍 피크 치면서 올라간 게 보이는데 이게 이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연구자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10월 초에. 그래갖고 많이들 기대감에 있어서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이 크리스퍼 뭐 CS9이라는 걸 발견한 것도 대단하고 다 좋은데 일단 바이오주잖아요. 바이오주는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으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쯤 되면 뭐 뉴스 나온 거 아닌가요? 뭐 노벨상 받았고 했으니까 저 같으면 시세 차익 남기고 팔 법도 한데 뭐 캐시 누님 어떻게 했을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5년 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근데 항상 변동성이 심하니까 언제든지 마음은 바뀔 수 있겠죠. 어쨌든 훌륭한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 네 번째는 로쿠입니다. 로쿠는 뭐 베스트바이 같은 데 가면은 TV 사러 가면 보통 로쿠가 많이 달려 있어요. 이게 지금 한 3분의 1? 미국에서 파는 TV의 3분의 1은 로쿠로 장착이 돼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750 밀리언 달러를 부었고 많은 정보가 없는데 일단 TV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입니다. 그냥 넷플릭스 같은 거예요. 결국은 TV를 대체할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인 거죠. 그 TV에 자체적으로 모듈이 달려 있어서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 리모컨으로 이렇게 보고 싶은 프로들을 보고 검색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750 밀리언 달러 투자를 했는데 얘도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5배로 큰 넷플릭스는 어느 정도 포화됐다고 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도 뭐 아무 저항 없이 쭉 올라가는 게 보이죠. 연초에 100 대비해서 130 대비해서 현재는 330 정도로 뭐 한 두세 배 올랐는데 특이점은 파운더를 보면 CEO나 파운더를 보면 우드로 성이 같아요. 캐시 우드랑 아마 그래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좀 해봤는데 그렇진 않겠죠. 아무래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인베스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3위는 스퀘어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스퀘어. 이 나스닥 티커는 SQ고요. 이제 Can't Stop Talking About Square's Cash App. 캐시 앱이 요즘에 핫하게 보는 것 같아요. 스퀘어가 원래는 이제 결제 관련된 회사로 떴었는데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는 뭐 옛날부터 있긴 했지만 이 캐시 앱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벤모나 페이팔 같은 친구들끼리 돈을 송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휴대폰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앱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캐시우드가 950 밀리언 달러를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도 뭐 넥스트 넷플릭스처럼 얘는 넥스트 페이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퀘어가 어떤 회사인지 보면 스몰 투 미디엄 비즈니스의 파이낸셜 프로덕트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 관리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은행들을 이제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동화나 뭐 디지털화를 통해 갖고 은행을 많이 대체를 하고 있고요. 이, 이 스퀘어는 이 스몰 투 미디엄 비즈니스가 이제 크레딧 카드를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첫 회사라고 그래요. 그걸로 많이 유명을 해줬고 지금은 2차적으로 이제 캐시 앱을 만들어 갖고 이제 고객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캐시 앱을 만들어서 어, 이제 미국에서 처음으로 다이렉트 뱅크 투 뱅크 트랜스퍼 서비스를 했다 그래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뭐 송금도 가능하고 하지만 또 월급 통장처럼 사실은 내가 통장이 없어도 캐시앱만으로 사실은 캐시앱에다가 돈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은행이 하고 있는 일을 거의 다 대체를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는 여기는 좀 안 적혀 있는 것 같은데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도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고 그리고 뭐 송금 대조 그리고 뭐 대출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은행이 하고 있는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스퀘어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은행을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대감이 많이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종가 기준으로 217불이고 최근에 좀 주춤하긴 했지만 뭐 전체적인 그림은 굉장히 뭐 아름답다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사실상 뭐 63불에서 217불 됐으면 3배가 오른 건데 뭐 PER 좀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익을 내고 있고요. 470 정도고 마켓캡은 98빌리언 달러입니다. 어우 상당히 큰데요? 98빌리언. 그래도 경쟁사인 페이팔에 비하면 한 2.5배 정도로 작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성장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캐시우드 추천 항목 중에 가장 신빙성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 대망 2위는 MBTR라고 MBTA구나 MBTA라고 인비테 코퍼레이션이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이것도 진 세라피에 관련된 건데 이제 유전자를 검사를 해주는 그런 회사라 그래요. 그래서 캐시우드가 가지고 있는 세컨 라지스트 포지션이고 어떻게 이렇게 바이오주에 이렇게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지 정말 저는 좀 경이로운데요. 좀 무섭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메디컬 지네릭 컴퍼니 중에 하나고, 지금 하지만 엔비디아 주식이 지금 20%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캐시우드가 1.2빌리언 달러를 집어넣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현재만으로 봤을 때는 20%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인비테 코퍼레이션은 현재 41불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게 연말이라 그런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건지. 그리고 얘는 relatively 굉장히 신생 업체인 것 같아요. 플랫을 더 앞에로 봐도 굉장히 한 10불 언저리에서 계속 어, 상장 이후에 좀 더듬이다가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어, 이게 아직까지는 좀 굉장히 초반에 형성되고 있는 그런 회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더 잘 돼갖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분위기가 안 좋으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이거는 좀 굉장히 리스키해 보이는 그런 주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특히 바이오 안에서도 저는 좀 리스키해 보입니다, 얘는. 그래서 PR 따위는 없고요. 수익 자체가 안 나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보는 그런 회사고, 마켓캡은 7빌리언 달러로 뭐 그럭저럭 큰 회사고요. 하지만 이게 그렇게 잘 될까라는 생각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드는 것 같아요. 버틴다고 하더라도 굉장한 강한 멘탈이 있어야 이거를 버티지 않을까. 또 어, 뭐 경쟁사들이 또 생길 수도 있고요. 이게 확실하게 얘는 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투자 못할 것 같아요. 이걸 왜 골랐는지 저는 아직 좀 의문인데 혹시 잘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서 얘기했던 그 유전자 치료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검사 쪽은 좀 더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부담스럽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오는 좀 조심스럽네요. 대망의 1위 역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너무 유명해서 뭐 말할 것도 없죠. 한번 정리를 해보면 AI를 기술이 가지고 있다. 셀프 드라이빙에 대한 기술로 적용시키는 데 필요한 AI 기술이 많이 쌓여 있고 주행 데이터 또한 굉장히 많이 컬렉트가 됐다 그래요. 그리고 배터리 테크놀로지도 남들보다 한 4년 정도 빠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주행 거리로 치면은 15 빌리언 마일즈의 리얼 월드 드라이빙 데이터를 모았다 그래요. 이것도 굉장하죠, 사실. 이게 뭐 전부 다 셀프 드라이빙으로 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굉장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데이터는 사실 얻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구글이 한 25밀리언 마일로 원래 구글이 좀 더 앞서가긴 하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은 뭐 스타링크니 뭐니 해서 테슬라가 하고 있는 그 셀프 드라이빙 관련된 그런 데이터 기술은 테슬라가 앞으로도 좀 유망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캐시우드는 3.43 밀리언 쉐어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얼마예요? 343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부럽습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큰 돈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8.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테슬라가 그동안 1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언제 정확히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13F 포트폴리오의 8.7%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사실 캐시우드도 뭐 테슬라 몰빵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부 다 위험한 애들로 구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게 잭팟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철저하게 한 것 같고, 아 진짜 저 같은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포트폴리오의 그런 관리, 그런 거는 정말 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들어요.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차라리 그냥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그런 ETF를 넣을까 봐요. 이거 이렇게 따로 하다가는 골로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현재는 2.4빌리언 달러 정도 하고요. 뭐 테슬라 워낙 유명하니까 따로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은 5위가 크리스퍼였죠. 크리스퍼 유전자 치료고 700밀리언 투자해서 1.3빌리언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뭐 호재들 많이 기사에 나왔으니까 기사에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걸 그렇다고 막 지금 와서 사서 들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로쿠 TV는 뭐 넷플릭스 다음으로 이제 제2의 넷플릭스다라고 생각하면 뭐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저 자신이 제가 로쿠 TV를 안 쓰거든요. 그리고 넷플릭스마저도 제가 TV를 좀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저는 유튜브를 좋아해서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 또 TV 좋아하거든요. 앉아서 TV 보고 스포츠 이런 건 또 유튜브에 잘 안 나오니까 뭔가 TV 현재 공중파 TV를 대체할 만한 케이블 TV나 공중파 TV를 대체할 만한 게 뭐 로쿠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상은 분명히 최근에 코로나 시대에 들어가서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건 맞고 로쿠도 뭐 그렇게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스퀘어는 뭐 워낙 요즘에 핫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좀 맥센스 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은행을 대체할 수 있는 페이팔과 경쟁자 뭐 이제 새로운 그런 뭐 은행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월급 통장으로도 되고 송금도 되고 대출도 되고 주식도 되고 비트코인도 살 수 있고 주식도 살 수 있고 그걸 전부 다 손안에 살 수 있다면 굳이 뭐 은행이 필요할까요? 사실 미국에는 은행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JP 모건 체이스라던가 그런 데에다가 뱅크를 만들어도 사실은 제가 일정 금액 이상을 넣어놓지 않으면 수수료를 내야 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좀 불편한 점이 많은데 뭐 굳이 은행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은 솔직히 좀 드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이 ATM 기기를 찾아서 헤매는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제. ATM을 1년에 몇 번 안 가요. 대부분 인터넷으로 온라인 결제 다 되고, 뭐 물건 장 보고 하는 것도 뭐 애플페이니, 뭐 안드로이드페이니, 혹은 뭐 크레딧 카드로 사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현금 자체가 필요가 없으니까 사실 은행에 솔직히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약간 저도 좀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에 950밀리언 달러 부어갖고 스퀘어가 급성장 중이기도 하고, 뭐 저는 스퀘어뿐만 아니고 페이팔도 괜찮은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2위였던 인비테 볼게요. 인비테는 이제 유전자 검사하는 그런 회사라 그랬죠. 1.2빌리언이나 투자를 했는데 현재 20%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게다가 회사 자체가 순손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게다가 기업 자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초기 상태인데 조금 위험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서 여기는 어, 글쎄요.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워낙 유명하니까 뭐 2.4빌리언 현재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뭐 AI 관련된 셀프 드라이빙 기술도 굉장히 발달돼 있으니까 분명히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얼마나 더 오를까라는 거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더 이상 대박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고, 그렇다고 뭐 굉장히 안전한 주식인가라는 것도 좀 의문이에요. 그럴 거면 파망에 넣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테슬라 뭐 워낙 팬심들이 많아서 앞으로 뭐 분명히 더 오를 가능성은 큰 것 같은데 그렇게 매력적인 주식인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굳이 5개 중에서 뽑으라면 스퀘어하고 로쿠를 뽑겠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뭐 투자는 항상 조심하셔서 각자 세컨 오피니언, 다른 오피니언들을 잘 받아갖고 좋은 판단을
해서 좋은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십시오.